자, 제79회차 DAT 1급 실기 5-3번입니다.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자료 1번과 자료 2번 한번 봅시다. 자료 1번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이 외화 외상 매출금은 이제 지금 120만원이 존재를 하죠.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사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게 지금 정기말이 요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기재된 외화 한산손익 유보는 정기말 현재 외화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외화 외상매출금은 회수되었대요. 그럼 회수되었다는 것은 외화에서 원화로 변경된 부분이죠. 그거에 따른 세무조정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소멸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감소로 해서 또 조정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는 내용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 2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진짜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그 회계 쪽은 단순해요. 그래서 장부금액하고 내가 12월 31일자에 했는 이 평가금액 차익으로 해서 그냥 이제 대등값지 표에 작성해주면 되고, 세무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장부금액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를 했을 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무는 무조건 뭘로? 그렇죠. 매매 기준율로 해가지고 매매 기준율로 해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하고 세무하고 똑같이 했다면은 사실상 세무조정은 없는 건데, 회계는 어떤 거냐면은 단기말 회사 적용 환율로 적용을 했고, 회사는. 근데 세무는 기준은 매매 기준율인 거예요. 세무 기준은 매매 기준율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들어간 거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꼭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도를 잘 이해 못해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의도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정에서 또 조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세무조정이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에요 이러면은 입금 불산입인 거고, 이익이에요 이러면은 입금 산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인 경우에는 손실인데요 이러면은 송금 산입, 이거 이익인데요 그러면은 송금 불산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맞겠지?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까지 해서 차근차근히 해가 준비하면은 굳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화폐성 외화자산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해당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서론을 다 끝냈으면, 자, 여러분들께서 외화 평가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여기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에 가불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을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을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발생시 장부금액과 단기 말 현재 매매 기준율로 해서 세무상 조정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낚이면 안 되는 거. 외화 선급금은 화폐예요, 화폐성 아니에요? 화폐성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고요. 외화 부채만 해당이 됩니다. 선급금, 선수금은 아니에요. 화폐성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폐성 아닙니다. 자, 한국 세무사에도 이 문제 나왔죠? 화폐성 아니에요. 자, 외화장기 차입금을 넣어주는데, 외화장기 차입금이 발생시 장부금액 2,3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장기 차입금, 외화 금액은 얼마냐면은 22,000달러. 적용 환율은 장부 금액에 지금 2,310만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1달러당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000달러 해주면은 1,050원으로 됩니다. 적용 환율은 1,050원. 원화 금액 2,310만원. 그 다음에 평가 금액 적용 환율 얼마? 뭘로 하면 돼요? 매매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300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5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때 마이너스 550만원은 실제 장부 금액보다 지금 더 많이 지금 상환해야 되는 거죠. 상환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평가 손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평가 손실 나오는 경우에는 뭐예요? 송금 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등갑지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440만원 돼 있죠. 이거 잘못됐어요. 440 돼 있지. 예. 자, 마이너스 550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50으로 돼 있고요. 회사 송금 계상액인데, 회사 송금 계상액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했던 장부 금액과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던 평가 금액에 대한 차익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외화 선급금은 비화폐성이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여기에 이제 발생시 장부금액 2,310만원과 단기말 장부금액 2,420만원 이것만 평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금액은 얼마냐면은 2,310만원, 그 다음에 평가금액은 2,420만원. 상환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만원만큼 외화환산 손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수기로 마이너스 11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산 손실은 마이너스고 환산 이익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10으로 해서 이제 세무 거랑 회계 거랑 이렇게 빼주니 얼마? 마이너스 44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결국엔 외화 환산 손실이죠. 그렇죠? 송금 산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계 등록을 할 때 여기 외화 장기 차입금 제가 440만원만큼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현재 지금 사내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등으로 회수하고 이제 모든 자체 이제 감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증가로 돼 있죠. 증가로 돼 있다는 거는 입금 산입으로 처리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했을 때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분을 했으니 어떻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뭐일로 송금 산입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입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적어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수가 되었으니 외화 외상 매출금은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0만원. 유보 감소입니다. 왜냐면은 이따가 처분돼서 없어졌으니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실무수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외화자산 등 평가 손익 조정 가불에 대한 조회입니다. 자, 문제 상과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입금 산입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 총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입금 산입입니다. 입금 산입으로 되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까 학계 등록에서 자, 입력을 할 때 이 두 가지만 입력을 넣었기 때문에 입금 산입이 있어요, 없어요? 입금 산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래서 0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시 할게요. 그 다음 32번 문제 상과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송금 산입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
총 금액은 얼마냐? 여기 있죠. 송금산, 입금부산이 이 두 개 합치면 돼요. 그래서 얼마? 56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3번입니다.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갑의 당기 손익 다시 할게요. 당기 손익금 해당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갑지예요. 그래서 갑지에 동그라미 2번으로 돼 있어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당기 손익 해당 액은 얼마냐 했을 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넣어야 돼요. 550만 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